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홈으로 PSV를 불러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매우 답답했습니다. 파리는 어떤 것들이 잘 안됐길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파리가 들고 나온 전술은 뭐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는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꼭 박스 안에만 박혀있지 않고 조금 내려오면서 양쪽 윙어인 바르콜라와 덴벨레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도의 전술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오늘 경기는 결국엔 윙어들의 뒷공간 침투가 되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은 클래식한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받아주러 내려오는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고,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뒷공간에서 바르콜라나 덴벨레가 공을 받았을 때 가운데 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줄 때 스트라이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쪽 윙어들이 공을 잡았을 때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위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덴벨레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는데 꼭 뒷공간에서 잡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을 잡으면 덴벨레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덴벨레가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치고 달려도 가운데 쪽에 받아줄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강인은 이렇게 아래에서 볼을 전개해주는 걸 도와주고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덴벨레가 지금 타이밍에서 앞쪽으로 빠르게 쳐서 뚫어봤자 가운데 받을 선수가 없으므로 덴벨레는 이렇게 안쪽으로 공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턴오버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공격 흐름이 끊겼던 게 첫 번째 파리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냥 선수들의 순수 골 결정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영상을 만들 때 골 결정력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기해봤자 어차피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죠. 감독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경기의 결정력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바르콜라가 좋은 뒷공간 움직임과 좋은 퍼스트 터치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서 꽤나 좋은 기회에서 슈팅하지만 공은 바깥으로 흐르고요. 또 이강인도 컷백을 잘 받아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슈팅하지만 약간은 정면 쪽으로 흐르면서 골키퍼에게 막히고요. 또 덴벨레 역시 좋은 위치로 뛰어들어가면서 누누 멘데스의 크로스를 받았지만 골대 거의 바로 앞에서 발리슛으로 이 크로스를 갖다 대보는데 이걸 또 골대에 맞추는 진기 명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게 차지 않아도 유효 슈팅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에서 공을 강력하게 차면서 하늘 위로 날리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파리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PSV가 그렇게 낮은 라인을 형성하지 않았어요.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위쪽에서 눌러서 수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뒷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르콜라나 덴벨레 쪽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르콜라가 뒷공간으로 뛰지만 주앙 네베스의 패스가 되게 길었고요. 또 이강인 역시 오늘은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격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강인이 제로톱일 때 상대 센터백은 둘 중에 한 가지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따라 나오면서 이강인과 붙어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강인이 공을 받아도 앞쪽으로 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시야가 열린 선수들에게 리턴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뭐 파비안 루이스나 에메리 이런 선수들의 시야가 중요하고 패스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이강인이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에메리에게 공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강인을 막으려는 센터백 쪽에 분명히 뒷공간이 생길 거고, 그때 덴벨레가 그 공간 쪽으로 뛰어들어갈 텐데 거기서 에메리의 패스 퀄리티나 시야가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렇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상대 센터백은 딸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강인에게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가 주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강인이 뒤쪽에서 공을 받고 정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상대 센터백들이 어느 정도 높은 라인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르콜라 쪽으로 뒷공간이 꽤나 많이 났었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바르콜라 쪽으로 주는 패스의 퀄리티 내지는 강도가 좀 길었습니다. 사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제로톱에 위치시킨 건 뭐 피지컬 싸움 하라고 헤더 경합하라고 집어넣은 건 아니죠. 여기서 개인 능력으로 공 소유해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빠른 윙어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걸 기대했었는데 오늘 이강인의 패스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골 결정력, 넣을 때 넣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앙 네베스가 역습 나가는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덴벨레에게 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눈치채고 뒤에서 센터백이 먼저 나와서 끊어버리죠. 우리 팀이 당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역습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역습 나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의 몸의 방향이 앞으로 되어 있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뺏긴다면 수비 쪽 리커버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상대의 윙어 랑에게 이어진 상황에서 실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은 1대 0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후반전을 맞이했는데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오히려 더 빅찬스가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찰나의 틈을 찾아낸 게 하키미였습니다. 하키미가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고 이 공이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경기는 1대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동점이 된 이후에 파리는 교체를 가져가는데 이 교체가 아쉬웠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오늘 PSV 상대로 제로톱은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로톱이라는 건 보통 제로톱을 하는 선수가 주 득점원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선수가 득점원이 되겠죠. 파리의 제로톱은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득점력이 받쳐줘야 극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오늘 양 윙어들의 컨디션은 득점을 하기에는 알맞지 않았죠. 또 제로톱으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 역시 제공권과 피지컬에서는 정통 스트라이커보다는 아쉽고 그럼 자신의 장점인 패스를 살려야 되는데 그건 역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저는 제로톱 전술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 제로톱 전술을 유지했죠. 이강인을 빼고 또 다른 가짜 9번 성향 아센시오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가운데 쪽에 그나마 스트라이커와 가까운 콜로무아니 같은 선수를 넣어서 직접 마무리도 하고 지공에서 막힐 때 크로스도 노려보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술 변화가 크게 없이 선수만 갈아 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콜로무아니가 들어왔는데도 무아니를 그대로 왼쪽 윙어로 기용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무아니가 들어왔을 땐 무아니가 박스 안에서 직접 타격을 해주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아니는 측면에서 턴오버가 많았고 아센시오는 거의 터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파리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일단 경기 처음에 들고 나온 제로톱 전술이 잘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의 골 결정력도 좋지 않았고 감독의 전술 변화 역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경기는 되게 답답하게 진행됐고 선수들은 연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기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그나마 변수를 만드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그런 양상의 게임은 선수들이 터져주지 않는 이상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죠. 결국 파리는 이렇게 1대1로 비기게 되고 챔스에서의 승리의 맛을 또다시 보지 못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파리는 다음 챔스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